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강경파라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다음과 같이 최근 시연 명쾌한 북핵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첫 만남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폐기할 것인지 방법부터 논의하자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이 행운이 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 과격한 해법이 또 있을까요? 볼튼은 한마디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무조건 핵 폐기하고 항복 선언을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대북 경제 지원도 평화조약 체결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과 종전협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전국이 자기 운명을 승전국에게 온전히 맡기는 방식은 결코 리비아식 핵폐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에 이름을 붙인다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볼튼식 핵폐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튼식은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 것 2단계뿐입니다. 그러나 리비아식은 결코 그런 단순 2단계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3월 영국의 중재로 리비아와 미국 간 핵폐기를 위한 비밀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2003년 12월 19일 카다피는 드디어 핵 포기 선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4개월 뒤인 2004년 4월 대리비아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트리폴리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다시 4개월 뒤인 2004년 8월 리비아 핵사찰을 마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에 전달합니다. 이에 호응해서 미국은 한 달 뒤인 9월 테러 지원국 군사 및 안보 물품 거래 제한은 유지한 채 그 나머지 대리비아 제재를 해제합니다. 이에 맞춰서 2005년 10월 리비아는 핵폐기를 완료하고 미국은 핵폐기 완료 대가로 7개월 뒤인 2006년 5월 트리폴리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만일 북핵 폐기를 리비아식으로 한다고 해도 단계적, 동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리비아 핵 폐기 과정에서 동시적이라는 말은 같은 시각에 동시에 행동을 한다는 그런 엄격한 뜻은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상호 조응하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그에 상당한 보상을 했다는 의미에서 동시적인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든 미국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먼저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든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동시에 하든 단계적이고 동시적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곧 끝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회피하려는 계략이라는 식의 비판론이 갑자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최근에 막연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단계적 조치 이 발언 하나로 마치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감이 매우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볼튼식이라면 한꺼번에 비핵화 끝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폐기 해법에는 어느 경우든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TV 코드를 뽑아버리듯이 패전국이 항복하듯이 다 버리고 떠나면 좋겠지만 그건 꿈일 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깨진 유리잔이 저절로 다시 복원되는 것은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잔 복원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너무 낮아서 보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유리잔이 깨진 뒤에 저절로 복원됐으면 하고 소망을 할 수는 있어도 저절로 복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은 다 엉터리라고 비관주의자로 전락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볼튼식 핵폐기 해법은 핵폐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폐기한다. 이 2단계로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리비아식조차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폐기 합의에서 폐기 종료까지는 22개월이 걸렸고 협상을 시작해서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리비아 간 국교 정상화를 맺기까지는 38개월이 걸렸습니다. 리비아는 당시 북한과 달리 핵개발 초기 단계였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개발 수준을 고려하면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과 리비아는 여건도 다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무기를 10개 내지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했고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은 120만에 이릅니다. 반면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 기술이 부족해서 핵 개발의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병력은 15만 명에 불과하고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이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고 미국이 공격할 때 보호해줄 주변 강대국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또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리비아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폐쇄 경제인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북한에 비해 개방 경제였던 리비아는 유엔의 경제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리비아는 북한과 달리 언제든 협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지만 리비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자본이 리비아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서방 세계와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영국 중재로 미국과 핵폐기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미국과 리비아는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지금 대결 상태에 있으며 상호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으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하지만 한 번 만남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기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이른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의 이면에는 북한 붕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과 핵폐기 협상을 타결짓고 국교 정상화를 한 지 5년 만인 2011년에 내전에 휩싸이고 카다피는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 공격에 사망하면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 과정을 북한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카다피 정권이 핵 개발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이 꿰매에 빠져서 핵 폐기를 한 결과 무장해제당하고 결국 미국이 공격에 무너졌다. 카다피 정권이 핵무장을 했으면 정권이 무너질 이유도 없고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북한의 관점일 겁니다. 미국이 리비아를 공격하던 2011년 3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합니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과정은 미국이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 발림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킨 뒤 군사적으로 덮치는 거라는 게 드러났다. 북한에게 리비아식 해법이란 핵폐기와 번영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권 붕괴와 지도자 살해의 비극적 결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적대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북핵 해법은 원래 단계적 포괄적이었습니다. 북핵 당사국인 6개국은 이미 13년 전 비핵화 접근법에 관한 원칙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그게 잘 담겨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자는 6자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 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당사국별로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조치는 각 당사국들이 해야 할 과제를 서로 맞물려 놓았습니다. 공약에는 공약으로, 행동에는 행동으로 상호 조응하도록 한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입니다. 바로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 같은 뜻입니다. 9.19 공동성명은 한마디로 단계적 포괄적 조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하는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김정은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만 해도 9.19 공동성명과 그 후속 합의가 미국에 의해 부정당했다면서 더 이상 기존 합의에 따른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기존 입장을 갑자기 뒤집고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라고 밝히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동성명의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만일 북한이 과거처럼 단계마다 보상만 받고 비핵화 실행은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당사국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이라는 한마디만 듣고 북한의 비핵화를 거짓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7월 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의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한다는데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인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덕스러운 트럼프는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계적, 포괄적 접근의 방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김정은의 말에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 협상을 해본 지 오래돼서 잊고 있었을 뿐이지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은 매우 오래전에
당사국들 간에 합의했던 접근법인 것입니다. 물론 볼튼식으로 북한이 일거에 다 포기하겠다고 나서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화낼 필요도 없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과도한 해석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라고 한 김정은의 발언이 사기극인가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운이라면서 비핵화를 과시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북한이 그동안 유운을 내세우면서도 핵무장을 해왔던 만큼 믿을 수 없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는 물론 핵 개발을 강행할 때도 비핵화는 유운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얼핏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북한에게는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을 한 지 6개월 만인 2016년 7월 6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유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 위협과 핵 선제 공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도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핵 억지력 확보가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핵 억지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폐하면은 자연히 북한이 핵무장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설적 주장이지만 우리는 이 주장이 담고 있는 비핵화 명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이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핵화 유운 발언 자체를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운은 핵무장을 위해서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동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비관론이 팽배할 때 북한 스스로 비핵화 명분과 논리를 갖고 나왔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최근 북한 움직임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은 북중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나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뒷문을 확보함으로써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을 통해 비핵화 압박이 가능한 통로가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가는 데 제약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게 중국이라는 배후가 없으면 북한을 완전 고립시켜서 항복을 강요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고립감을 느낄 때는 오히려 양보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로가 막히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리겠지만 퇴로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해법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7월 한미 정상은 다음과 같은 공동 설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양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북 압박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5월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볼튼식 해법이 허공에 떠돌 뿐입니다. 비핵화 해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쪽은 미국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비핵화는 아닙니다. 묻지마 비핵화도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기존의 비관론을 깨트리는 대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모두 두 번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조건하에 비핵화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가 지금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